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의료 이야기 말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런 거 같으시죠? 네, 대답을 하십시오. 네,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고 있는 거 맞죠? 작년 12월 14일에 민주당과 일부 국힘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는데 벌써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오늘이 3월 15일이에요. 그때가 12월 14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지난 3개월 동안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그리고 여기 강남역에서 또 여의도에서 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뜨겁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겨울의 언동 현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국 시민들은 안타깝고 뜨거운 마음으로 아스팔트를 지켰고 지금도 나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거는 우리의 열정이 대통령의 결기와 결합했고 또 2030이 제목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고 그래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저께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탄핵 설계자, 누군가 있겠죠? 아직은 모르겠지만 탄핵 설계자의 애초 예상과 달리 뭔가 스텝이 꼬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스텝이 왜 꼬였을까요? 왜 원하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네, 그건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결기와 애국 시민들의 열정과 그리고 2030의 대목 때문에 그들의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 기온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봄맞이 준비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 텐데요. 이소부화 중에 혹시 새와 바람과 나그네 이야기 아시죠? 네. 새와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길지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이 누구였나요? 네, 맞습니다. 새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은 자기가 나그네의 옷을 벗기겠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실제로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바람이 아니라 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성사되게 만드는 것은 비난과 겁박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 의대 정원 사태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2,000명을 질러서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병원을 사직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목소리를 들어줘야 될 텐데 복지부는 겁박을 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망한 사태가 되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새와 바람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8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불의한 재판관을 비난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특히 한 번만 패, 이 전략으로 누구를 털었죠? 네, 문영배 재판관을 열심히 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아무리 가열차게 비난을 하더라도 그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대한민국 세력에 동조하는 확신범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나마 정의로운 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4명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외부 세력인 중국 공산당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도록 응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을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판결과 달리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재판관 4명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재판관들은 누구일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원창 4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성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있었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에서 만장일치로 기각했지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보면 그나마 8명 중에 4명은 정의로운 재판을 내릴 후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4대4로 기각이 될까요?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무려 6명이 지역 선관위원장 출신입니다. 문영두, 정정미, 정계선뿐만 아니라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도 지역 선관위원장 출신입니다. 선관위원장을 하지 않은 재판관은 8명 중에 딱 2명, 이미선과 김복형 재판관 2명뿐입니다. 근데 이미선 재판관은 이미 이제 애초부터 제끼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번 계엄의 주요한 원인 배경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선관위원장을 했던 헌법재판관들이 이 선거관리의 부실을 인정을 할까요? 그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바라지는 이 의료 개혁을 망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아쉬운 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처럼 그분들이 선관위원장의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헌법재판관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기를 정말 바라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역시 그들의 이념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계엄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의혹에 눈을 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 전에 헌재가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전원일치 선관위의 손을 들어줄 배경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습니까? 선관위원장 출신이 아닌 우명중, 김희선 재판관은 애당초 아니고 김복형 재판관 딱 1명이 남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아니라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에 대해서는 합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보수 우파적인 가치에 합당한 건데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이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중과세는 우리의 자유, 가처분 소득, 경제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김복현 재판관에게 기대를 걸지만 사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나마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재판관을 위주로 격려와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리고 특히 이 선관위원장 경력이 없는 유명주 재판관이 기존에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거라도 유지를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응원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비록 선관위원장 출신이지만 선관위원장 입장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그분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특히 이분들이 중국 공산당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 애국 시민들이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아스팔트에 나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봄 기운이 오고 있지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 뜨겁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하고 조정하는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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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P 아웃!